갑자기 목이 붓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단순히 목감기로 생각하셨던 분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 증상은 목감기가 아닌 갑상선에 있는 결절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이 조그만 갑상선 결절이라고 해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텐데요. 오늘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갑상선 결절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서울 스카이병원의 조문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사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기능 저하, 또 갑상선 암 이런 병명은 그래도 익숙한데요. 갑상선 결절은 다소 생소한데 갑상선 결절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네, 갑상선 결절이란 갑상선 조직 내에 생긴 몽을 또는 혹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나 병리 조직 검사 결과 양성 결절 또는 악성 결절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양성 결절은 암의 가능성이 낮은 혹, 악성 결절은 암의 가능성이 높은 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갑상선 결절 환자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네, 갑상선 결절은 해상도가 높은 초음파 기계로 검사할 경우 18에서 67%, 즉 두세 명 중에 한 명꼴로 발견됩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 빈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서 발견될 정도로 매우 흔합니다. 네. 이 갑상선 결절 알고 보니까 굉장히 흔한 병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갑상선은 앞쪽 목의 중앙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장기인데요. 네. 무게는 10에서 20g 정도이고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적당히 유지시켜주고 여성의 경우 월경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갑상선 결절이 커진 증례인데요. 네. 결절이 빠른 속도로 커지게 되면 목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주위 조직을 압박해서 쉰 목소리나 음식을 삼킬 때 불쾌감 또는 호흡곤란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이 주변 림프절에 전이되면 림프절이 커져서 딱딱하게 만져질 수도 있고 기관지 폐에 전이되면 목 안으로 피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갑상선 양성 결절이라고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혹이 커지거나 통증, 압박 증상, 미용적인 문제 또는 악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혹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매우 큰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양성 결절에서는 주로 비수술적인 방법을 주로 적용합니다. 네. 기존엔 약물 치료, 낭종, 흡인술, 에탄올 경화 요법 등을 많이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고주파나 레이저 치료를 이용한 열 치료술이 미용적이면서도 또 치료 성공률이 높아서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시술 방법입니다. 네. 그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 부위를 깨끗하게 드레싱한 다음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바늘이 들어갈 위치에 국소 마취를 하고 네. 고주파 바늘을 결절 내부에까지 찔러 넣은 다음 바늘 위치를 옮겨가며 고주파 영역의 전류를 통해 발생한 열로 종양을 골고루 태워줍니다. 네. 치료는 대략 수분에서 수십 분 소요되며 순수 고주파 작동 시간은 평균 10분 내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초음파 사진 어떤 모습일까요? 시술 후 추적 검사 결과인데요. 첫 번째 사진에서 갑상선의 오른쪽 부위에 종괴가 확연히 드러나죠. 네. 고주파 시술 직후와 일주일, 4개월 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고주파 시술에 의해 결절의 괴사 조직이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작아지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네. 네. 갑상선 고주파 시술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과는 달리 전신마취나 수일간의 입원이 필요 없고요. 피부 절개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또 종양 부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정상 갑상선 조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에 비해 시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이 거의 없어서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네.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술의 장점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간혹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바늘 삽입 과정에서 직접적인 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열에 의한 주변 조직의 손상으로 기도나 그 식도의 천공, 신경마비, 피부 화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술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앞서서 갑상선 암도 결절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고주파 열 치료술이 갑상선 암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 네. 증상 있는 양성 갑상선 결절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시술은 그 간암, 전립선 암에서는 이미 효과가 많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갑상선 암에서는 극히 일부 환자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그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은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암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술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갑상선 결절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다시 갑상선 암으로까지 확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갑상선 결절 중 암인 경우는 약 5% 정도 됩니다. 갑상선 암은 서서히 진행한다고 해서 거북이암, 또 심각한 증상이 없고 예후가 좋아서 착한 암이라고도 합니다. 네. 평소에 그 증상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내다가 그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갑상선 암은 40대 그 연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 그 여성에서 남성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성암 중에서 갑상선 암의 비율은 23.5%. 그래서 1위를 차지하고 유방암은 2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갑상선 결절, 특히 갑상선 암의 수술적 치료법을 화면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술법은 그 피부 절개 정도와 이용되는 수술 기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시는 수술법은 채소 침습 수술법입니다. 네. 목의 상처를 2 내지 3cm 정도로 조금 내지만 특수한 수술 기구와 상황에 따라서는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나 미용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네. 전통적 수술과 비교해 보면 상처 네. 길이가 현저하게 작으면서도 수술 경험이 충분하면 갑상선 절제와 주변 림프절의 청소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고 네. 다른 어떤 수술법보다도 불필요한 조직 박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채소 침습 수술 받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상은 별로 없었어요. 이게 쉰 목소리가 오래 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갖고 맨 처음에는 진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난 미리 이제 알아서 수술을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걷고 먹고 이러는 거 별로 괜찮아요. 그 외의 갑상선 수술법으로 미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시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술법과 로봇 보조 수술법도 계속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 두 수술법은 옷에 가리는 유두 부위나 전흉부 또는 겨드랑이에 피부 절개 상처가 있어 미용적으로 좋은 반면 수술 공간을 위한 조직 박리를 좀 더 많이 해야 하고 비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드는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갑상선 암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갑상선 암의 크기가 5mm 이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좀 지켜봐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맞는 말일까요?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판단해서 환자 스스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암의 크기가 0.5cm 이하여도 림프절 천의를 동반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요. 네. 결국 수술을 집도하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암 결절의 크기가 작더라도 검사에서 주변 림프절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갑상선 결절이 여성들에게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저도 오늘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 스카이병원의 조문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